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4일 아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정치적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념적 잣대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주모자가 김일성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 공산주의자냐 자유민주주의자냐를 먼저 확실히 한 다음에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뭔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및 월북 조작 의혹 사건의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점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 편이었느냐 대한민국 편이었느냐 하는 걸 보면 됩니다. 김정은 편이란 말은 김정일 편이고 김일성 편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모든 객관적인 증거는 문재인은 대한민국과 김일성이 대결할 때, 김일성 세력이 대결할 때 김정은 편을 들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동시에 그 주변에 김일성 세력을 많이 끌어모아 놓고 있었다. 그걸 흔히 주사파라고 하지만은 주사파 운동권은 무슨 주체사상이라는 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고 김일성을 수령으로 받드는 그런 반역 세력이었다. 그자들이 민주투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정권 내부로 침투를 해가지고 정책으로 드러날 때 바로 이런 월북 조작 의혹 사건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사건은 수사를 통해서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이건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게 아니라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의 초점은 역시 문재인에게 둬야 합니다. 지금 산자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을 해가지고 조기에 문을 닫게 만들었다. 여기에 산자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지금 곤혹스럽게 되었는데 이것도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은 문재인으로 향하는 사건이죠.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가지고 그 밑에 공무원들이 행동하다가 수능에 빠진 것이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도 결국은 문재인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찰까지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들통이 난 거고 이것도 이대준 씨 월북 조작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념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결국 한 곳으로 향하더라. 문재인으로 향하더라. 그럼 문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일 아닙니까? 앞으로 아마 5년 내리 계속 문재인으로 향하는 사건들이 이렇게 공개되고 규탄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하여 해경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서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하기에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이 해경 수사정보국장을 찾아와 청와대 지시를 무시하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는 증언이 어제 나왔다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해경에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만 내린 게 아니라 수사 책임자를 직접 압박했다는 내용입니다. A 행정관은 더불어민주당 친문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해경을 관할하며 해경 간부들 사이에서 해경왕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아니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은 행정관들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보좌관입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대통령을 얻고 이런 식으로 행동한 게 참 한두 해가 아니죠.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말하게 하는, 그건 상당히 과장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한 거는 대통령의 권세를 얻고 일개 행정관이 이런 위세를 떨칠 수 있도록 한 그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구조. 그건 청와대의 지리적 구조가 아닙니다.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잘못 운영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은 A 행정관은 서해 공무원 비격 사망 사건 당시 김홍희 해경청장에게 자진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건 발생 이틀 뒤 해경이 자진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첫 수사 발표를 한 직후였다고 합니다. 김 청장이 일부 참모와 회의를 열었지만 청와대 지침을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A 행정관이 직접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을 찾아왔고,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는 A 행정관이 윤 국장에게 청와대 지침을 무시하고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강하게 압박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에서 산업부 장관이 원전 가동 연장을 보고 한 부하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했다는 것과 닮은 꼴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게 전부 다 문재인과 연결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해경은 서해 공무원 사건 첫 수사 발표에서 자진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가 불과 닷새 만에 윤 국장이 직접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단전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해경 역사상,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역사상 좀 치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월북이라는 말을 하려면은 그 증거가 200% 정도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굴 보고 월북자라고 하면은 그 가족 전체가 폐가 망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인격 사례적 발표를 하려면은, 그것도 국가기관이 하려면은, 이거 언론기관이 아니잖아요. 국가기관이 하려면은 물질적 증거, 정황 증거를 포함해서 200%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한 1, 2%의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 관계자들은 다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이후에도 A 행정관은 윤 국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수사 내용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해경 전직 강부는 윤 국장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A 행정관이 고함을 치며 부하 직원 다루듯 수사 내용을 물어봤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해경 수사라인은 자진월북 발표를 한 뒤 줄줄이 승진을 했습니다. 윤 국장은 사건 3개월 뒤 치안감 승진과 함께 해경 내 주요 보직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되었고, 그런데 이 윤 국장이라는 사람은 계급 정년에 걸려가지고 1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해경 관계자는 윤 국장은 경무관 시절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뜻밖의 승진했다면서 윤 국장 입장에서 A 행정관의 압박이 달콤한 제안이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윤 국장 취하에서 이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과장급 3명도 승진하거나 좋은 보직으로 옮겼다는군요. 자, 그런데 해경은 자진월북 결론을 철회를 했습니다. 정봉훈 현 해경청장도 지난 22일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일으킨 데 대해서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자진월북 지침 의혹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훈 위에 있는 사람이 문재인 아닙니까? 조선일보는 A 전 행정관과 윤 전 국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 전 청장은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한 적 없다고 했다고 하고, 나머지 해경 간부들은 수사에 관여한 적 없다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선일보의 보도도 일단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조선일보의 보도를 참고로 해가지고 이제 이 이게 바로 천인공노할 사건이죠.
천인공로, 천인공로라는 게 뭡니까? 하늘과 사람이 같이 분노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적 감정을 빼고 한 인간의 명예, 우리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대로, 즉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런 인권을 신성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10조 정신에 따라서 이 이대준 씨의 월북 조작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됩니다. 이걸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민주당, 문재인 세력이 계속 월북자라고 주장하는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문재인 지지율 40% 되는 그 40%는 무조건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대준 씨는 월북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